안녕하세요. 반려구 차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방송을 해볼까 하는데요. 반려구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소독과 살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반려구를 하기 전에 전처리 그리고 후처리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했던 방식과 그리고 요즘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이 시절에서는 저희들이 또 철저하게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감염에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아는 방법을 오픈합니다. 첫 번째, 눈썹.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눈썹이지 않습니까? 그죠? 눈썹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작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눈 같은 경우는,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각막이 있고 그리고 점막 부분이 닿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위험성을 안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눈썹 같은 경우에는 모와 피부만 닿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그렇게 예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눈썹 또한 피부와 알레르기에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접촉성 알레르기나 아니면 세균성 알레르기나 세수를 하다가 아니면 일주일 뒤에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분의 눈썹 시술 전에 전처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6일 동안 6일 이상 6, 7일 정도 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소독제 뭐 이렇게 알코올로 닦거나 그런 거보다 저는 이 약국 가면 그냥 한 400원 정도 하면은 살 수 있는 포비돈을 하나를 사요. 그리고 식염수에다가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이 30ml 정도거든요. 정도에서 2방울에서 3방울 정도를 믹스를 하시면, 얇은 두꺼운 솜 말고요, 얇은 솜, 요즘에는 이렇게 얇은 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솜에다가 포비돈을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많이 섞지 마시고요. 포비돈 열면 이건 좀 양이 좀 적은 건데,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써보신 분들 아시죠? 소독할 때. 근데 이걸 이대로 원액으로 쓰시면 안 되고 너무 강하고요. 2~3방울을 여기에다 떨어뜨려서 희석을 한 다음 마른 얇은 퍼프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재료상에서 한 5,000원 정도면은 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큰 봉지로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2번 정도 하면 살짝 젖을 정도로 해서 눈썹 전체를 닦아줍니다. 닦아주십니다. 양쪽 다 닦아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묻어있는 세균이나 그리고 피부의 바이러스들을 다 잡고 피부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소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 그냥 젖은 솜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쓸어서 닦아냅니다. 포비드는 성분이 그대로 있는 데서 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약품은 알레르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알레르기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바이러스에 있어서 이 범위들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젖은 솜으로 전체를 닦아주시면 그런 걸 방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소독 액으로만 닦아내시고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젖은 걸로 닦아내시고 완전 소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디자인을 하고 그 위에 시술을 한 다음, 요즘에는 연고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후시딘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새로 샀어요. 사실 후시딘 제가 어떤 걸 쓰냐면
일회용 파우치 형식으로 된 것도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일회용으로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냥 약국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후시딘 또는 마데카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원래 다 있던 거 닥터스킨 집에도 있잖아요. 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거는 또 해외 거니까, 해외 거는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국내도 안 파니까 해외 거는 제가 다 그냥 제껴두고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것들.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마데카솔의 후시딘이기 때문에요. 집에 있는 연고 중에서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상처를 색을 집어넣기 위해서 임의로 상처를 낸 거기 때문에요. 1차적인 균을 차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후시딘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마데카솔이랑 후시딘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달라요. 어떠냐면 후시딘은 맨 먼저 1차 세균을 막는,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안에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퓨시드산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성분이 1차적인 감염을, 세균을 억제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차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상처가 난 부위에서 세균 감염을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지, 이 후신을 계속 바르면요 빨리 이 세균들을 다 없애고 빨리빨리 딱지를 안 쳐가지고 다 떨어져서 나가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색소 착색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한 번 정도 발라주시면 좋고요. 이상 없으면 한 6, 7일 뒤에 다시 이제 3일 뒤에 저는 체크를 한번 합니다. 3일 뒤에 전화 한번 하고, 그런 다음 6, 7일 뒤에 딱지가 어느 정도 우리는 탈각이라 그러죠. 탈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겠죠. 다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쯤 감염이 없고 주변에 수포나 그런 염증이 생기지 않았으면 잘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터치 기간을 잡으면 되겠죠. 근데 간혹 문제가, 오늘 너무 시술 잘했어요. 눈썹 시술 잘했는데 하는 순간부터 뭔가가 진물도 많이 나고 색도 잘 안 들어가고, 거기다 피부 면역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는 마취 성분에 의해서 화상을 살짝 입은 상태에서 시술이 들어갔다 라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화상이라는 게 뭐 불에 확 돼 있는 게 아니라 리도카인으로부터 통한 열성이 표피를 어느 정도 손상을 많이 시킨 상태.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막 붉게 돼 있거나 시술을 딱 하니 바로 하는 순간부터 진물 딱 잡혀 있는. 근데 마무리는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눈썹을 끝마치게 되면 사실 그 순간에도요 후시딘 연고가 맞아요. 네. 후시딘 연고가 맞고, 이때는 진짜 이제 2차 감염이 안 되게끔 규균들이, 이 포도산 규균이나 연세상 규균들이 감염 원인이기 때문에 그 균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끔 억제를 시키는 이 후신을 먼저 발라야 됩니다. 살균 작용을 하죠. 바르고, 그리고 다음부터 계속 바르면 안 되죠. 계속 바르는 것보다는 저는 비판텐 연고를 고객에게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집에 거의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이게 습진 상처, 뭐 발진 이런 데 좋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그런 애기 기저귀 발진 이런 걸로 쓰시는데, 이게 왜 좋냐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고 항생제, 방부제, 색소, 향료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르는 순간에 수분 보충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발진도 멈추게 하고 상처 회복도 좋고 피부 장벽을 다시 복구를 시키면서 재생을 촉진을 시켜요. 그 성분이 덱스판테놀. 저도 이거 외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말이죠.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바르는 순간에 비타민 B5로 변해서 피부의 재생을 촉진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연고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비판테는 말들이 많았던 게 이걸로 뭐 아이크림이나 수분크림이나 대용으로도 쓰고요. 왜냐면 뭐 스테로이드 항생제 같은 게 안 들어있고 천연처럼 쓰여지다 보니까 그렇게도 쓰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꺼내서 살짝 발라볼게요. 굉장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끈적끈적해요. 약간 좀 쫀쫀한 느낌? 젤리를 녹여놓은 느낌? 그러니까 광도 나고요. 어느 정도 막 이 피부 장벽을 진짜 바르는 순간에 뭔가 빵 만드는 느낌?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살짝은 끈적거리긴 해요. 이 비판텐을 두껍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두껍게. 이렇게 좀 약간 얹이듯이 이렇게 막 투명하게 바르지 말고 하얗게 얹이듯이 진물이 많이 날 때는 그렇게 얹어서 발진을 일단 먼저 가라앉혀 줍니다. 근데 집에 있으시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약국 가면 이게 한 8,000원 정도 7, 8,000원 정도 약국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근데 어디서나 다 파는 뭐 국민연고다 보니까 요거 하나 사서 꾸준하게 그리고 다 쓰고 나더라도요 눈썹 다 나았는데 이거 어디다 써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평소에 얼굴에 뭐 대용으로 크림 대용으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집에 하나 정도 있으시면 한 2년 정도는 쓰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좋아 한 2, 3일 지났는데도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얗게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안 듣는 거죠. 좀 심각한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2차 감염까지 간 거죠. 그분이 뭔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손을 댔다거나 아니면 어떤 세균성 감염이 생겼다거나 그때부터는 마데카솔을 써야 됩니다. 자, 마데카솔도 종류가 많은데 자, 이거는 마데카솔 케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케어 성분에는 항생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마데카솔 연고가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마데카솔 연고가 잘 없고 이 케어라는 걸 많이 팔더라고요. 케어에는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진정을 시키고 그 딱지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딱지를 앉혀서 흉이 지지 않게 자 이제부터는 색이 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빨리 진정시키고 가라앉혀서 이분의 눈썹을 복구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얼른 흉터를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딱지가 생겨서 나중에 눈썹이 다 뽑히거나 흉이 지거나 붉게 변하거나 그러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는 마데카솔 연고 아니면 복합 마데카솔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복합이라고 적혀 있는 건 스테로이드 연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테라마이신 연고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죠. 이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은 사실 오랫동안 쓰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그 또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5, 6일 이상 바르는 게 좋지 않고 그래서 마데카솔 케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마데카솔 성분이 주 성분이 뭐냐면 여기에 섞여 있던 게 센텔라 추출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얘기한 병풀 추출물하고 같은 거거든요. 빨리 재생을 시키고 흉을 새살이 솔솔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살 돋게 만드는 흉을 빨리 없애는 재생을 빨리빨리 시켜서 상처 회복을 시키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케어 성분을 쓴다면
염증도 빨리 잡아주고 흉도 안 지게 빨리 새살도 돋게 하고 그 이중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데카솔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후시딘을 계속 바르는 것보다는요, 마데카솔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 이렇게 눈썹이 잘못됐을 때 그런 일은 없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또한 초창기에는 그랬으니까요. 근데 몰라서 설명을 못했죠. 이제는 아니까 이런 방송을 듣고 또 어떤 고객이 그렇다면 얼른 이걸 체크해 놓고서 후진을 먼저 쓰고 계속 이것만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데카솔을 염증이 생기고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태까지 간다면 마데카솔 케어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시술한 뒤에는 후시딘 한번 발라주고 감염을 예방해주고 차단 탁 시켜주고 만약에 발진이 되거나 막 물집 생기고 수포 생기고 고름 차고 이렇게 된다. 이 눈썹 주변까지 피부가 막 발진이 올라온다. 그런다면은 마데카솔 케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눈썹을 좀 더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냥 비판텐 연고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어버터에다가 제가 쓰는 시어버터에다가 비판텐 연고를 섞어서 씁니다. 왜냐면 비판텐은요 여러 가지 뭐 성분이랑 섞어서 써도 됩니다. 뭐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수분 보충과 어느 정도 보습 역할과 코팅 역할을 하는 데는 이 비판텐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시어버터 제가 특별히 너무 좋아서 만들게 된 시어버터 크림이랑 그리고 비판텐을 섞어서 저는 피부 전체에 발라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살짝 발진이 있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온 피부에도 발라주시면 좋고요. 또 눈썹 시술을 했는데 너무 진물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깊이 조절을 못해서 피가 좀 났어요. 뭐 시술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저희 방송이 거의 지금 현재 반영구인들이 많이 듣잖아요. 했는데 엠볼을 넣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부가 약한지 모르고 컸는데 피가 송글송글 맺히고 진물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한쪽 눈썹 다 하고 한쪽을 보니까 진물 나. 그때 이제 두 번째 2차 마취를 딱 발랐는데도 이게 진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에요. 원래 2차 마취를 저희들이 지혈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라주긴 하잖아요. 근데 이미 진물이 좀 많이 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시술 딱 들어가려니까 이건 심상치 않은 분위기야. 그러면은 그때는 끝나고 나면요 마데카솔 분말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데카솔 분말은요 정말 저자극이 완전 자극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입자가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이거는 꿀팁인데 눈썹이 좀 심한 손상이 갔다 그러면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 그리고 그냥 뿌려만 줘도 돼요. 눈 감고 눈에 뿌리면 안 되고 심지어는 좀 불안하시면 눈에다가 이런 퍼프 2개 딱 앉혀놓고서 눈썹 부위에만 조심스럽게 뿌려놓고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지혈과 이 진물을 좀 가라앉혀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된 다음 발라준 다음 마무리를 지어주고 좀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디자인이 이뻐야 되니까 그죠? 이제 시술 이렇게 진물이 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좀 이쁘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살짝 닦아내시고 터칭을 조금 보충하시고 다시 뿌려주시고 한번 젖은 걸로 그때부터는 마른 걸로 하면 피부 자극이 생겨서 오히려 더 이 데미지를 더 많이 입게 돼요. 젖은 퍼프로 한번 닦아내고 피디인 연고를 발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돼. 너무 이제 좀 심한 상태로 됐어. 나도 모르게 시술을 하다가 보니까 양쪽이 눈에서 확 보여. 붉어지고 뒤집어지는 게 보여요.
심지어는 눈썹 이 부위뿐만 아니라 눈까지 붓게 되고 뭐 이제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십시오. 냉찜질 요즘에 쿨링기라 그러죠. 쿨링기. 그냥 쿠팡에만 딱 쳐도 뭐 2만 몇천 원부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냉동실에다 잠깐 넣어놓으면 한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쿨링기를 일단 먼저 대서 좀 진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발진이 뭐 확 없어지진 않겠지만 일단 먼저 가라앉혀주고, 그때도요 그냥 바로 대시면 안 돼요. 이런 얇은 걸 하나 얹히시고, 랩핑하지 마세요. 랩핑하면 더 안 좋아요. 이제 랩핑하지 말고 면퍼프를 앉혀서 그 위에 쿨링기를 앉혀서 얻는 열성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야 다른 추가적인 바이러스들도 발진이 없어지고, 그리고 진정이 되고 눌러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열이 나는데 그 위에다가 2차 마취를 해서 또 랩핑을 하게 되면요, 거의 눈썹을 온실 효과처럼 열을 계속 불어넣게 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더 막 붓게 되고 진물 생기고, 색은 두 번째 치고 이분 눈썹에 있어서 그 컴플레인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먼저 가라앉혀 주시고, 그때는 이것도 되게 싼 거거든요. 한 3, 4천 원이면 사요. 이거야말로 오랫동안 쓰면 안 되는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리도맥스. 이게 유명한 연고입니다. 이것도. 리도맥스인데, 리도맥스도 사실은 오래 쓰면 안 되고요. 발진이 좀 심할 때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연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얇게 펴서 하루에 2-3번 발라주시라고, 그때는 이제 던져주셔야죠. 이런 거는 그냥 있는 걸로. 그래도 몇 개 정도는 사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뭐 약국에서 얼마든지 사고요. 참고로 요즘에는 리도카인 9.6도 약국 가면 팔아요. 막 9,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니까 약국 걸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양이 되게 적어요. 근데 10g 이렇게 되게 적어요. 근데 뭐 눈썹 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뭐 한 3-4천 원이면 사니까 몇 개 사놓고서 정말 심한 발진이 있을 때는 오늘 내일만 조금씩 펴 바르고 계속 일주일 내에 바르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리도맥스는. 자, 그렇게 진정을 시켜주는 단계들을 밟아서 좀 심하신 분들은 내일도 한 번 더 오시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태 파악하시고, 마데카솔 이 진물이 더 있다 그러면, 아니면 좀 굳었다, 딱지가 졌다 그러면 그때는 마데카솔 분말 필요 없고요. 그때부터는 마데카솔 케어 연고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써서 빨리 흉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살이 돋고 빨리 재생이 되고, 항생제가 들어있으니까, 그죠? 바이러스도 맞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색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원상 복구 시킬 수 있게끔 케어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데카솔 케어 연고. 이제 아이라인. 저희가 아이라인 있잖아요. 아이라인은 사실 연고를 쓰기가 참 그래요. 왜냐면 당연하죠. 이 연고 성분에 너무 화학이 안 들었다 그러고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또 안구는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쓴다는 거는 사실 상상도 하기 싫고 안 되는 거고요. 단, 이 비판텐이 정말 저자극입니다. 그냥 어떤 분은 눈 아이라인 크림처럼, 아이크림처럼 막 쓰기도 해요. 굉장히 저자극이고, 눈 근처에 쓰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 비판텐 연고인데, 여기에는 진짜 다 무첨가가 돼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다가요, 제 시어 크림을 섞어서 바릅니다. 자기 전에는, 이제 눈 감기 전에, 이제 눈 감고 자기 전에는 좀 도톰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점막은 조금 힘들죠. 점막은 좀 얇게 펴 발라주고, 자주 펴 발라주는데 손으로 바르면 안 되죠. 면봉으로 살살 조심스럽게 발라주시라 그러고,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라인 점막이 아니라 그 윗부분이다 그러면 자기 전에 좀 도톰하게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어 크림 같은 경우는
정말 저자극이고 아무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좀 불편하죠. 앞이 뿌옇거나 기름진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 있어서 제가 시어 크림을 눈 주변에 바르는 거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빗판테는 약간 좀 쫀쫀한 제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쫀쫀한 제형이 있기 때문에 발라주실 때도 그렇게 막 눈 안에 쏙쏙 들어가고 뭐 너무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섞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만약에 막 아이라인 자체가 생각보다 내가 할 때는 몰랐는데 한 두 번에서 두 번 반 터치 정도, 아니면 꼬리까지 다 빼야 되는 좀 세 번까지 터치 전체 풀로 했을 때,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붓거나 조금 약 혈액도 있거나 그랬을 때는 비판텐 연고를 좀 듬뿍 발라서 일단 조금 집에 그대로 보내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가라앉혀 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라인도 사실 붓게 되면 냉찜질을 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을 할 때는 바로 접촉을 그 차가운 걸 바로 눈 위에 대면 안 되고요. 안구에도 닿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퍼프를 반드시 얇은 퍼프를 좀 더 얇게 하시려면요. 저는 이렇게도 살짝 늘려요. 뭐 이거 제가 다 하는 방법이니까 살짝 늘려. 그래야 좀 더 냉기가 더 잘 전달이 되니까요. 해서 눈에 대고 위에다가 쿨링기를 댑니다. 그럼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고 안구도 안전하고, 이렇게 해서 가라앉혀 준 다음 비판텐 연고를 좀 두껍게 발라서 어느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막 지혈이 안 되고 눈이 붓거나 다음날 일어나면 더 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눈 같은 경우는 정말 직접적인 눈은 연고를 바르거나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바로 후신을 바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쪽까지 바르게 되면은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날 항생제 연고, 만약에 이제 붓는다 아침에 항생제 주사를 맞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봅니다. 아나비라 생기고 이 결막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자, 이 눈은 피부는 숨을 쉬죠, 그죠? 근데 이제 피부는 숨을 쉬고 수분과 유분기를 눈에는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피부가 활동을 하잖아요. 재생을 하면서 그 눈썹 같은 경우는 재생을 하면서 유분기도 뽑아내고 안 좋은 것도 뽑아내면서 이 재생을 하면서, 그런데 이 눈이라는 건 산소 공급을 이 외부에서 끌어당겨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수분을 바깥에서 끌어당겨서 눈을 깜빡거릴 때 이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기름막으로 통해서 바깥에서 산소를 끌어당겨서 그쵸, 수분막을 이 기름막과 같이 부딪히면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암이 생기면서 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요, 결국은 눈을 깜빡거릴 때 이 결막을 찢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고, 눈물샘에서 나오는 이 보호액들, 말 그대로 기름막들, 유분기들이 바깥에서 오는 산소 공급을 통해서 수분을 충진하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좀 이렇게 윤기 있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붉거나 아니면 굉장히 뻑뻑해서 불편해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안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작용들을 외부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작용들을 못하면요, 이 결막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라인을 해서 이런 사고들이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안구만큼은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아이라인을 그냥 하는 거에 있어서는 스킬에 따라서 디자인 잡고서 머신기로 잘 넣으면 돼요.
그죠? 점막 해달라 그러면 점막 하면 되고, 그냥 아이라인 해달라 아이라인 하면 되고, 일자로 해달라 그러면 일자 해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이분의 피부성에 따라서 너무 많이 부어, 그리고 피가 많이 나서 많이 붓게 되는 경우는요, 반드시 동공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막이 눌러지고 제대로 활동해야 될 기름막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끌어당겨야 될 수분 보충이 안 된다면 이게 결국은 찢어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반복을 계속 얘기하는 건 이해를 혹시나 못 하실까봐 외부에서 끌어당겨야 되는 수분을 못 당기는 거죠. 그러면 뻑뻑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건조증이 생기시는 이유 자체가 이런 기능을 못해서 건조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결막이 찢어져서 병원을 가게 되면요,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술을 해서 제일 많은 컴플레인을 거는 것이 바로 아이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술에 있어서 제일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 아이라인.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좀 두껍게 꼬리를 많이 빼서 점막, 이 아이라인과 점막을 다 메워야 되는 풀 아이라인이라면 특히나 더 많은 터칭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더 이런 상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냥 냉찜질로 싹 가라앉으면 완전 감사하죠. 빛반텐 연구를 해서 빨리 상처를 회복시키고 피부 장벽을 빨리 복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빨리 참지 말고 바로 항생제 주사를 맞아서 염증 유발을 막아야만이 이 눈 결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라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느 정도 탈각이 일어나겠죠. 탈각할 때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조금 불편한 건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린 다음에 착색이 된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살짝 좁아져서 남아있는 상태를 보고 이 상처가 다 아물었는지를 보고요. 빛반텐 연고는 그때부터는 낮에 바르시지 않고 밤에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한 2주일 정도는 얇게 그 솜으로 면봉솜, 그죠? 두꺼운 거,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걸로 살짝 얇게 발라주시면 정말 뭐 색깔도 그렇지만 이 재생이라든지 피부 재생이 빨리빨리 되면서 다음 시술, 리터치를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술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1차 시술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2차를 준비해 주는 설명까지 고객에게 해주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아이라인은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이 강조되는 점은 원장님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좀 너무 많이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단계 3차까지 가더라도요, 그냥 좀 피부성이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술적인 면에서는 뭐 그냥 마네킹이면 그냥 강행을 하겠죠. 근데 피부성이 많이 붓거나 하시는 분들, 혈액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때는 멈추시고 3차까지 가시더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초보자 분들은, 그죠? 체킹을 못할 경우. 그렇다고 눈썹처럼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거나 항생제 연고를 마음대로 발라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체킹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입술. 자, 입술은요, 정말 요즘 입술을 제가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마스크죠, 마스크. 미세먼지 있을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또 입술하고 나서 입술 했는데 며칠은 좀 부담스러워 하고서 마스크를 하세요. 저는 마스크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입술 정말 이쁘게 잘했어. 플립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잘했는데, 중요한 건
이미 상처를 내서 색을 집어넣기 위해서 상처를 냈잖아요. 냈는데 마스크를 이 위에다 딱 씌웠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뭐 인간의 모든 세균이 제일 많은 것 중 하나가, 제일 많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제일 많은 것 중 하나가 입이잖아요. 입 안에서 모든 또 세균들이 전파가 되는 거고, 그 비말들이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마스크를 뚝 씌워버리면 이 안에 있는 균들이 다 입술로 붙어버리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헤르페스겠죠. 우리가 일명 제일 잘 아는 헤르페스. 이건 헤르페스 연고를 발라, 뭐 헤르페스 약을 먹어, 이렇게 해도요, 마스크를 종일 쓰고 있는 사무직을 일하시는 분들, 아 정말 이건 저는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참 고민스러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잠깐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해야 되는 정도라면은, 요즘 입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도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 체크 반드시 중요합니다. 동의서도 적어야 되고요. 근데 입술을 해도 괜찮아, 집에 바로 가도 돼, 가는 동안만 살짝 써도 돼, 이렇게 하신다면, 보통 입술 우리 시술을 할 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할 때 뭐 살짝 세 번 반 정도? 저는 세 번 이상은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헤르페스가 없는 비보균자라도 이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아무리 안 붓는다고 하더라도 상처는 이미 간 거니까. 그리고 입술은 또 눈썹이나 아이라인하고 다르게 표피 진피가 굉장히 얇고 거의 피하 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각질만 살짝 건드려도 피가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입술은 반드시 하고 나면 마데카솔 분말을 뿌려주시는 것이 일단 상처 회복에도 좋지만 그 진물과 혈액을 바로 막아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마데카솔 분말 할 때 코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잘 대처를 해서 입술 이렇게 얇은 퍼프를 이용해서 좀 잘라 주셔야 돼요. 입 들어갈 때 되게 커요. 이게 잘라서 입 안에 깔아서 입 닫고 뿌려주시면 한 2, 3분이면 진물이랑 혈액이 어느 정도 지라.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상처들을 막아주겠죠. 바이러스도 막아주겠죠. 자, 그런 다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어버터, 저는 굉장히 잘 쓰는데요. 시어버터 비판텐 연고를 1대1로 섞어서 발라주시면 보습과 상처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피부 장벽을 이루죠. 피부 장벽을 이루어줘서 피부 장벽 복구를 도와주죠. 도와줘서 세라마이드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입술은 계속 끝날 때까지, 각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보습만 잘 해주셔도 색은 발색이 다시 차고 올라오잖아요. 입술은 바로 색깔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색깔이 그대로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탈각되고 나서 다시 발색되는 데까지 시간이 나이에 따라서 2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발색 올라오면 또 그 위에 하게 되고 또 3차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입술을 참고적으로 3차까지 합니다. 기본 하는데, 이 3차까지 갈 때까지 첫 번째는 거의 각질이 아무리 없어 보여도요, 첫 번째 할 때 각질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굉장히 또 그 각질이 어느 정도 다 벗겨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의 입술이 되면요, 색이 두 번째가 더 잘 들어가죠. 두 번째 끝나고 나면 색의 발색을 보고 나서 3차 할 때는 더 잘 먹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요, 헤르페스의 두려움은 없지만 이 마스크에서 있어서는 사실 감염을 2차, 3차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반드시 양치질, 각을 해 주시고 입술 시술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다른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입술 시술하고 난 다음은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가글 정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시술했어. 그러면 점심, 저녁은 가글 정도 해주시고요. 점심에 시술했어. 그럼 저녁 정도는 가글 해주시고, 저녁에 입술 수분 보충, 시어버터나 비판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발라서 보충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날 자외선, 너무 센 여름에는 자외선, 그렇다고 마스크 계속 끼시면 안 되고요. 자외선을 피해 다녀야겠죠. 예, 창이 넓은 모자라든지 입술을 하고 나면 각별히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런 다음 3일째까지 가글을 다음 아침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치질 하시고 만약에 저녁에 했다. 그러면 자기 전에는 가글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6일 정도는 보습을 계속 해주시고, 저는 시어를 왜 좋아하냐면 시어버터가 자외선 차단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분 자체가 천연 재생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어도 될 정도의 천연이니까. 그리고 천연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상처 회복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입술하고 나서 이 시어를 바르면 색발색이 정말 뚜렷하고 이쁘게 나옵니다. 그게 말 그대로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면서 재생을 빨리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역할도 비판텐도 하기 때문에요.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만족을 많이 시켜주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입술을 했는데 3, 4일 뒤에도 괜찮았는데 4, 5일째 헤르페스가 확 올라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3, 4일 안전하네? 상처가 안 생겼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딱 쓰는 순간에 아직까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는 균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헤르페스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다 윗입술보다 아랫입술부터 헤르페스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아닐까, 윗입술 피부보다 아랫입술 피부가 더 얇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얇기 때문에 똑같은 압으로 들어갔는데 상처가 좀 더 깊어서 아무는 속도가 늦어서. 근데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진물을 터트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진물 터트리면 난리가 나죠. 다 번져서. 그때는 최대한 진물 터트리지 말고 병원을 가서 제일 먼저 항생 주사를 맞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항생 연고를 바르시는 게 맞습니다. 진물 나기 시작하면. 그죠? 마데카솔 케어 바르시는 게 맞아요. 입으로 뭐 다 먹지는 않은 거니까 빨리. 그때부터는 이제 분말도 소용이 없어요. 케어 연고를 쓰시고, 심지어는 연고를 또한 쓰지 말아야 될 스테로이드 연고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가면 좋은데, 대부분 입술을 하고 나면요 3, 4일 뒤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염증이 생기는 건 사실 6일, 7일, 10일이 돼서도 헤르페스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운 거, 너무 음식에 따라서 너무 가리지 않고 막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냉찜질도 시켜서 바이러스 억제를 시켜주시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 시나리오가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바로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뭔가 이제 놓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건데요. 이제 다음 제가 영상 시간에는 이 머신기를 이용한 이제 토탈북에 있는 머신기 있죠? 머신기를 이용한 설명들도 수업을 할 건데, 사실 이게 좀 더 급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 때문에 전처리, 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객 관리 또한 그냥 무턱대고 예전처럼 계속 하던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대처를 하고, 연고도 어떤 연고를 그에 따라서 써야 될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을 언제 가야 될지, 그냥 무턱대고 겁나니까 고객님 이거 발라보세요 저거 발라보세요 하는 것보다,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부으면 바로
안압이 생기기 전에 바로 병원 가서 항생 주사를 맞는 게 맞고 처방을 받는 게 맞고요. 그 전 처리 아이라인은 제가 뭐 소독제로 닦거나 포비돈 이거 희석하면 닦으면 큰일 납니다. 닦으면 안 되고요. 그냥 빈 면봉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에 올려놨죠. 기름막 제거하는 거. 위 점막, 아래 점막 다 해서 제거한 다음에 말끔한 상태에서 시술 들어가면 훨씬 더 색 잘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설명들을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시고, 그리고 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바르는 거는 뭔지, 이런 설명들이 지금 중요하고,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많이 붉어지고 뭐 6일, 7일 이후에도 헤르페스가 올라오고 수포가 생기고 이러면 이런 경우도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하나 더 생각난 게요. 헤르페스라는 게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정말 헤르페스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런 얘기 하니까. 왜냐면 1형은 입술 주변에 수포가 생겨서 그냥 입 주변이겠죠. 그냥 입 주변. 뒤집어지고 심할 때는 한 달 동안 입을 못 벌리고 밥도 잘 못 먹고 미음만 먹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그냥 병원 가서 미련스럽게 이거 발라보세요, 이거 발라보세요 이러는 것보다 빨리 병원 가서 대처를 하시고, 이 대처 방법은요, 시술할 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어머, 뭔가 아까 딱 시술했는데 살짝 찢어지는 느낌? 뭔가 요 과하게 시술이 들어간 느낌? 이런 느낌이면은 그때는 후시딘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마데카솔도 하나를 집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쓰리고 아프다 그러신다면 씻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집에 가서 각을 하시고 이런 설명들, 응? 많이 입 안에 소독해 주셔야 되고, 마스크는 얼마나 쓰셔야 됩니까? 어디까지 이동합니까? 되도록이면 안 써주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 쓰게 되면 헤르페스 생깁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요즘에 저 마스크만 하고 있으니까 입 주변에 뭐가 뾰루지게 나기 시작해요. 그게 제 입에서 나오는 균이거든요. 응? 그런 균 때문인데 이게 오죽하겠어요. 시술을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마데카솔 케어 있습니까? 집에 가서 만약에 좀 그러시면 발라주시고요. 다음날 가라앉지 않고 계속 그래. 냉찜질을 해도 그래.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가서 항생제 주사 맞고 처방해주는 약 먹고 하는 게 빨라요. 미련을 들면 1형에서 헤르페스 1형에서 멈추지 않고 2형까지 가게 되면요, 입 안까지 다 헐게 되고, 심지어는 2형은요 생식기, 항문까지 이게 헤르페스가 다 전이가 돼서 정말 그때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게 고통스럽고 오래 가고, 항생제 주사도 그렇지만 내 이 발진을 없애기 위해서 뭐 거의 걷지도 못하고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요. 이 입술은 심장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입 안에 이 목까지 내려가게 되면요, 심장, 폐 이런 장기까지도 나중에 정말 합병증까지 오게 되면요, 사망까지도 이르는 사건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입술은 정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섭나? 근데 경각심을 좀 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냉찜질 하세요. 그러다가 말 거예요. 그러다 많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이고, 그렇지 요즘 같은 이런 경우는 마스크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좀 활동력도 없어지고, 서로가 이 비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마스크를 쓰면서 일해야 되는 직종은 절대 무조건 빨리 항생제를 맞아서 이런 발진들이 퍼지지 않게 막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술을 정말 안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입술이 제일 쉬워요, 사실. 입술이 제일 쉬워요. 근데 입술은 그만큼 관리, 처음에 대처, 전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전처리. 아까도 충분히 입안에 들어가지 않고 뿌려서 닦고 젖은 걸로 닦아내고. 자, 이게 순서를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뿌려서 했는데 그대로 시술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젖은 걸로 반드시 닦아내고 처리한 다음, 그런 다음
시술 들어가고, 그리고 좀 과하게 들어갔다 하면 1차 감염 원인인 거를 잡아줘야 돼요. 균들을, 그러니까 세균 억제를 시켜야겠죠. 살균 작용 해주는 걸로 해야겠죠. 그런 다음 만약에 진물이 많다 그러면 마데카솔 분말을 뿌려서 지열, 진물 시켜줘야겠죠. 쓰는 데 따라 다 다르겠죠. 집에 마데카솔 연고 하나 있습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도 좀 쓰라렸고 좀 부은 것 같아. 그러면 마데카솔 연고 바르고 냉찜질 좀 해주시고, 일하시는 분들 출근하시고 마스크 많이 쓰지 말고, 만약에 점심때 연락했는데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빨리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위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 붉어져 갖고 다 진짜 뭐 엉망이 된 입술 그렇게 만들고는 정말 대책이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막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국 가시면 이런 종류의 연고들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리도카인 9.6도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물어는 볼 거예요. 약사님 뭐 어떤 용도로 씁니까? 라고 물어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잘 대처하셔가지고 얘기하셔가지고 구비할 수 있고요. 충분히 다 살 수 있는 국민 연고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비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어떤 분인들 전처리 잘 하시고 후처리 잘 해 나가서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빨리빨리 막아준다면 원장님들이 반영구 하시는 원장님들이 안심하고 좀 더 안심하고 시술도 하고 재밌게 영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어려운 일 없이 잘 무난하게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